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단 주수가 2주 또는 3주 정도 나왔을 경우에 과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가면 한 8, 90%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진단이 바로 염좌, 또 타박상 이런 겁니다. 목이나 허리, 또 무릎 쪽에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는 진단을 2주나 3주 정도로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진단 2주, 3주 정도로 나오면 이건 약관상 보험회사 약관이죠. 12급 정도의 경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해져 있어요. 딱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 시에 하루에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치료를 20일 정도 받았다고 치면 교통비는 16만 원이죠. 거기에 위자료 15만 원 더하면 31만 원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의 전부인 것이죠. 통원치료 한 경우에 말이죠. 계산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인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합의를 하면 손해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좀 빠르게 끝내야 하거든요. 왜냐? 보험회사 담당자들한테는 실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달에도 수십 건이죠. 제가 듣기로는 한 70에서 80건 정도가 개인 보험회사 1인의 사건 배당이 된다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배당되는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또 민원 없이 마무리 짓는 게 보험회사 직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언제든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만 꺼내도 귀가 좀 솔깃해지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는 그 틈을 공략해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겁니다. 단순히 2주 진단 나왔다고 해도 통증이 계속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진단 주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의사와의 상담, 그리고 필요시에는 정밀 검사까지도 받아야 되겠죠. MRI 같은 검사를 찍게 되면 병원비는 단숨에 그냥 올라갑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되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치료는 받지 않고 후유증이나 잔여 증상은 제가 알아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보험사 담당자에겐 엄청난 신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는 발생하지 않게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지금 당장 나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합의금 조금 더 얹어주고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괜히 버티다가 병원비가 늘어날 위험도 감수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31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통원치료 31만 원의 합의금이 좀 상향되면서 통원치료라고 할지라도 90만 원, 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120,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병원 치료는 성실하게 받지도 않으면서 합의 금액만 올려달라고 한다면 예전과 다르게 보험회사에서는 요즘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많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린 이 사람한테 줄 돈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 피해자는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합의도 못하고 시간만 또 지체되고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공제조합에서는 합의가 잘 안 되는 피해자에게 이런 방법을 아주 많이 쓰는 편이고,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 이러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보험회사 담당자와 원만한 대화죠. 또 부드러운 그런 소통을 하면서 치료도 하고 합의 협상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내 통증이나 치료 경과를 잘 좀 기록하고 메모해야 됩니다. 병원 치료를 어느 정도는 꾸준히 받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전략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병원 기록이 필요할 것이고 협상에 나설 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준비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골절이 없는 2주, 3주 피해자가 사고 초기부터 어떠한 사정으로 통원 치료만을 했다면 합의금이 그리 높게 책정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 초기 며칠이라도 병원에서 입원을 좀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통원 치료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때부터는 퇴원을 해가지고 통원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초기는 가능하면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가 병원 치료의 어떤 강도나 추후에 그 보험사와 합의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 치료를 좀 시작해 놔야 회복이 잘 안 될 때는 정밀검사도 의사에게 요청하기가 쉬운 편이고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협상하는 시점에서 또 입원 기간의 일실 수익 이런 것도 좀 적지 않은 합의금에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 시스템도 예전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진단 2주, 3주 피해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면 의사가 퇴원을 좀 시킵니다. 통원 치료로 전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일 통원 치료 교통비를 오랜 기간이죠. 물가 상승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교통비로 충분치 않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택시 한 번만 타도 7, 8천 원 나오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피해자의 마음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합의금 제시가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상 환자들에게는 더 인색하게 향후 치료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